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942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전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안산의 한 섬에 만든 소년 수용소, 바로 선감학원입니다. 여기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노역과 구타에 시달려 이른바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용소가 있던 섬에는 150여 구가 넘는 유해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요.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와 단추 등이 발견됐습니다. 암매장된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의 한 공동묘지. 비석 하나 서 있지 않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봉부는 하나같이 야트막하고 작습니다. 입구에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소년들이 묻혀 있다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거리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수용한 뒤 감금과 폭행을 일삼았던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희생자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섬을 탈출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9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 피해자들을 안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진화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분 4개를 시굴한 결과 당시 선감학원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역사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복은 이제 새로 돼 있는 단추가 2개인가 나왔고 아복 단추도 두 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추만 보더라도 원생 거가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는 순간. 원아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묘를 그러니까 사람을 묻었으니까 다 기억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선감학원은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최소 4,691명의 원아들을 수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원아들이 희생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에 탐지기를 이용해 공동묘지를 조사했는데 약 159의 시신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화대장에 기록된 게 24명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24명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833명의 어떤 그 기타 그 명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희생자들이 묻힌 공동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세우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공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선감학원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축제와 단체 활동이 요즘 다시 활발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한 단체가 군포시의 야외 체육시설을 빌려 지난달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단체 회원들이 음주와 흡연 등 공공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 테이블 위로 각종 술병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업소용 생맥주 기계까지 들여오는가 하면 육상 트랙 위로는 술로 추정되는 액체가 쏟아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군포 국민체육센터 야외 축구장에서 열린 안양의 한 단체가 주관한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 단체 회원들이 체육시설 이용 수칙을 위반한 채 행사를 즐겼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태극 끼는데 거기에서 남자분들이 앉으셔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정신없었어요. 막 그냥 실증나 여기저기 있고 막
수유도 막 아예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따라서 마시는 것도 갖고 와서만 하셨고 어린이들도 있고 뭐 노약자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술 마시면 실수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좀 안 좋지. 논란이 거세지자 군포도시공사는 해당 단체에게 무기한 대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시 시간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확인이 된 사안이라 어떤 뭐 퇴장 조치까지는 저희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어서요. 그 운영 조례 7조에 맞춰 가지고 사용 제한 앞으로의 기약 없이 저희 시설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음주나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공중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군포도시공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관 예약자와 자유롭게 도시명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해당 단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시민들의 일상. 활기는 넘쳤지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연안 갯벌에서 바지락과 동죽, 모시 등 조개류의 채취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민들의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지자체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시 오이도의 한 갯벌에서 조개잡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호미를 들고 갯벌을 파내 조개를 찾습니다. 특별한 경험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이들이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개잡이도 하고 정말 즐거워해서 뿌듯합니다. 하지만 드리는 수고에 비해 채취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학생 한 명당 잡은 조개 양은 대략 600g에서 1kg. 5년 전이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아 잡을 수 있었던 양이지만 개체 수가 줄면서 이제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오이도 어촌계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바지락과 동죽의 생산량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락은 지난 20년 동안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최근에는 무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의 바지락 양이 약 6,000톤에 20년도에 6,000톤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지락 생산량이 약 1,000톤으로 과거에 비해서 80% 이상 많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 날로 줄어드는 수산 자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경기도와 지자체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9년 바지락 인공 부화에 성공한 이후 해마다 경기 바닷가에 수백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첫 해 80만 마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500만 마리가 갯벌에 뿌려졌습니다. 이번 방류는 경기 갯벌에 감소하는 바지락, 동죽의 자원 복원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인공 부화부터 그리고 전염병 검사까지 마친 우수한 조개로 어린 바지락, 동죽 조개 총 505만 마리를 시흥, 안산, 화성, 갯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된 조개는 약 25%만이 살아남고 2년에서 3년이 흐르면 상품성이 생기는 성체로 자랍니다. 방류 사업은 아직 시작 초기로 눈에 띄는 성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수산 자원 회복이라는 주제가 점차 주목을 받으면서 어민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수확을 했었어요, 동죽을. 그래서 한 70톤, 그 다음에 한 20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쉬고 있어요, 이게 산란하게. 그리고 오늘도 뿌려왔지만은 이쪽 지역도 한번 잘 되나 한번 시험 연구한 거고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년 더 많은 양의 조개를 부화시켜 경기 연안 갯벌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또 바지락과 동죽 이외에도 새로운 품종인 가무락 조개도 인공 부화에 성공시켜 자연으로 방사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 지역의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평균 1%가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내놓는 급매물도 늘고 있지만 심각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이나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낮은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마이너스 0.09%로 시작한 경기 지역의 주간 집값 변동률은 9월 들어선 0.2% 후반, 10월 들어선 주간 0.3%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올해 6% 이상 빠져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고 시흥과 오산, 의왕이 5%대 하락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명과 수원도 올해 4% 이상 떨어져 낙폭이 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매매의 선행지수인 전셋값의 하락폭은 더 커서 앞으로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커서 수원의 경우 영통구 집값이 올해 들어서만 평균 7%가 빠져서 지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발력을 중심으로 이천 지역만 관망세를 보이고 전셋값이 일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을 뿐 그 이외 지역에선 모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통지역 집값 하락과 관련해선 인근 망포동과 팔달구 지역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의 10월 집값 하락률은 세종,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함이 많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지사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라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 시절부터 요구해왔고 지난해에는 이재명 지사가 관련 약속을 한 바도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수단 운영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선언하고 나간 탈시설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선언문, 거기 전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는 이달 내에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20% 수준인 경기도의 예산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는 일단 내년에 장애인을 위한 2배 통장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2배를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아주 작은 그 성이라고 할까요? 지원이지만 이 누림 통장 통해서 그 첫 목돈 마련하는 그 경험 꼭 해보시고. 장애인 단체들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로 2배 늘리고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25억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의왕시에 있는 왕송호수는 과거에는 수질 6등급 이하로 농업용수로도 쓰이지 못할 만큼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 덕분에 현재는 의왕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는 수중 정화 활동을 펼치는 특수임무 유공자회의 노력이 적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거되는 쓰레기 양도 점차 줄고 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거침없이 호수로 뛰어듭니다. 잠시 후 이들의 손에는 폐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어렵사리 폐그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죽은 말조개들이 딸려 올라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인 왕송호수에 누군가 몰래 쳐놓은 그물인데 이로 인해 조개들의 무덤이 되고 있어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16년째 왕송호수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중인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 물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에도 흙탕물이 일어 시야가 탁해지는 탓에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전혀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더듬어서 감으로 앉아 쓰레기를 주워 올려서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거물이나 이게 감히면 이 사람들하고 잘 바로 앞에도 한 10cm도 안 보여요. 지금 현재 물속에 거물 같은 데 걸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잘 신경이 쓰입니다.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왕송호수는 한때 과도한 어획과 폐수 유입으로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철새들이 찾는 철새 낙원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정화 활동 초기에 2, 3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던 반면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런 변화가 반갑다면서 관광객들에게 쓰레기를 알맞은 곳에 버려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좀 쓰레기는 본인이 뭐 주머니에 넣어가든 봉지에 담아가든 뭐 마찬가지로 이 산책을 하면서도 요즘은 뭐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제대로 수거해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이 따로 되지 않도록 내 쓰레기는 내 손으로 처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배추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5%나 가격이 올랐고 무도 91%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도 가격이 뛰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그플레이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유독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 바로 한국인의 주식 쌀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주목할 숫자 키워드는 45입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겠다고 밝힌 쌀의 양 45만 톤인데요. 먼저 정부의 브리핑 함께 보실까요? 오늘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을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의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과 합치면 총 90만 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합니다. 쌀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례 없는 정부의 대량 쌀 매입, 그 배경은 뭘까요? 쌀 판매 가격은 최근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싼지 쌀값은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20kg당 4만 393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런 가격 하락의 원인은 다름 아닌 소비에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30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90년 한국인은 1인당 연간 119.6kg의 쌀을 먹었지만 점차 줄어서 2021년에는 56.9kg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에서 2인 소규모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밥 한 공기에 드는 쌀이 100g인데 1인당 하루 155g을 소비하니 밥 한 공기 값이 263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쌀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놔봐도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끝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년이 났는데 한 20% 정도 생산량은 증가를 했지만 그 풍년이 들어도 힘든 건 농민은 뭐 더 할 나위가 없어요. 풍년이 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로지 그 농협과 농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는 이른바 시장 격리 내용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현행법을 매입한다라고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부 사들여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과잉 생산쌀 자동 매입 의무화 법안인데요.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만 이번처럼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을 들어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리 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왜 지난 정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쌀 이슈로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태입니다. 예부터 풍년은 기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쌀을 주식으로 식사를 해왔고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지키는 건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은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고 있고요. 매년 20에서 30만 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WTO 협정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41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조금 더 신중하게 방법을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942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전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안산의 한 섬에 만든 소년 수용소, 바로 선감학원입니다. 여기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노역과 구타에 시달려 이른바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용소가 있던 섬에는 150여 구가 넘는 유해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요.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와 단추 등이 발견됐습니다. 안매장된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의 한 공동묘지. 비석 하나 서 있지 않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봉부는 하나같이 야트막하고 작습니다. 입구에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소년들이 묻혀 있다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거리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수용한 뒤 감금과 폭행을 일삼았던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희생자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섬을 탈출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9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 피해자들을 안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진화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분 4개를 시굴한 결과 당시 선감학원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역사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복은 이제 새로 돼 있는 단추가 2개인가 나왔고 아복 단추도 두 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추만 보더라도 원생 거가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는 순간. 원아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묘를 그러니까 사람을 묻었으니까 다 기억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선감학원은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최소 4,691명의 원아들을 수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원아들이 희생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에 탐지기를 이용해 공동묘지를 조사했는데 약 159의 시신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화대장에 기록된 게 24명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24명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833명의 어떤 그 기타 그 명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희생자들이 묻힌 공동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세우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공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선감학원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축제와 단체 활동이 요즘 다시 활발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한 단체가 군포시의 야외 체육시설을 빌려 지난달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단체 회원들이 음주와 흡연 등 공공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 테이블 위로 각종 술병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업소용 생맥주 기계까지 들여오는가 하면 육상 트랙 위로는 술로 추정되는 액체가 쏟아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군포 국민체육센터 야외 축구장에서 열린 안양의 한 단체가 주관한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 단체 회원들이 체육시설 이용 수칙을 위반한 채 행사를 즐겼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태극 끼는데 거기에서 남자분들이 앉으셔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정신없었어요. 막 그냥 술집만 여기저기 있고 막 술도 막 아예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따라서 마시는 것도 갖고 와서 막 하셨고 어린이들도 있고 뭐 노약자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술 마시면 실수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좀 안 좋지. 논란이 거세지자 군포 도시공사는 해당 단체에게 무기한 대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치 시간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확인이 된 사안이라 어떤 퇴장 조치까지는 저희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어서요. 그 운영 조례 7조에 맞춰가지고 사용 제한 앞으로의 기약 없이 저희 시설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음주나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공중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군포도시공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관 예약자와 자유롭게 도시명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해당 단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시민들의 일상. 활기는 넘쳤지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연안 갯벌에서 바지락과 동죽, 모시 등 조개류의 채취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민들의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지자체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시 오이도의 한 갯벌에서 조개잡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호미를 들고 갯벌을 파내 조개를 찾습니다. 특별한 경험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이들이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개잡이도 하고 정말 즐거워해서 뿌듯합니다. 하지만 드리는 수고에 비해 채취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학생 한 명당 잡은 조개 양은 대략 600g에서 1kg. 5년 전이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아 잡을 수 있었던 양이지만 개체 수가 줄면서 이제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오이도 어촌계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바지락과 동죽의 생산량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락은 지난 20년 동안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최근에는 무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의 바지락 양이 약 6,000톤에 20년도에 6,000톤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지락 생산량이 약 1,000톤으로 과거에 비해서 80% 이상 많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 날로 줄어드는 수산 자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경기도와 지자체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9년 바지락 인공 부화에 성공한 이후 해마다 경기 바닷가에 수백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첫 해 80만 마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500만 마리가 갯벌에 뿌려졌습니다. 이번 방류는 경기 갯벌에 감소하는 바지락, 동죽의 자원 복원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인공 부화부터 그리고 전염병 검사까지 마친 우수한 조개로 어린 바지락, 동죽 조개 총 505만 마리를 시흥, 안산, 화성, 갯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된 조개는 약 25%만이 살아남고 2년에서 3년이 흐르면 상품성이 생기는 성체로 자랍니다. 방류 사업은 아직 시작 초기로 눈에 띄는 성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수산 자원 회복이라는 주제가 점차 주목을 받으면서 어민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수확을 했었어요, 동죽을. 그래서 한 70톤, 그 다음에 한 20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쉬고 있어요, 이게 산란하게. 그리고 오늘도 뿌려왔지만은 이쪽 지역도 한번 잘 되나 한번 시험 연구한 거고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년 더 많은 양의 조개를 부화시켜 경기 연안 갯벌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또 바지락과 동죽 이외에도 새로운 품종인 가무락 조개도 인공 부화에 성공시켜 자연으로 방사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 지역의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평균 1%가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내놓는 급매물도 늘고 있지만 심각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이나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낮은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마이너스 0.09%로 시작한 경기 지역의 주간 집값 변동률은 9월 들어선 0.2% 후반, 10월 들어선
주간 0.3%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올해 6% 이상 빠져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고 시흥과 오산, 의왕이 5%대 하락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명과 수원도 올해 4% 이상 떨어져 낙폭이 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매매의 선행지수인 전셋값의 하락폭은 더 커서 앞으로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커서 수원의 경우 영통구 집값이 올해 들어서만 평균 7%가 빠져서 지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발력을 중심으로 2천 지역만 관망세를 보이고 전셋값이 일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을 뿐 그 이외 지역에선 모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통지역 집값 하락과 관련해선 인근 망포동과 팔달구 지역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의 10월 집값 하락률은 세종,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함이 많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지사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라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 시절부터 요구해왔고 지난해에는 이재명 지사가 관련 약속을 한 바도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수단 운영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선언하고 나간 탈시설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선언문, 거기 전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는 이달 내에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20% 수준인 경기도의 예산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는 일단 내년에 장애인을 위한 2배 통장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2배를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아주 작은 그 성이라고 할까요? 지원이지만 이 누림 통장 통해서 그 첫 목돈 마련하는 그 경험 꼭 해보시고. 장애인 단체들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로 2배 늘리고 방역버스의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25억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의왕시에 있는 왕송호수는 과거에는 수질 6등급 이하로 농업용수로도 쓰이지 못할 만큼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 덕분에 현재는 의왕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는 수중 정화 활동을 펼치는 특수임무 유공자회의 노력이 적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거되는 쓰레기 양도 점차 줄고 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거침없이 호수로 뛰어듭니다. 잠시 후 이들의 손에는 폐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어렵사리 폐그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죽은 말조개들이 딸려 올라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인 왕송호수에 누군가 몰래 쳐놓은 그물인데 이로 인해 조개들의 무덤이 되고 있어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16년째 왕송호수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중인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 물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에도 흙탕물이 일어 시야가 탁해지는 탓에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전혀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더듬어서 감으로 앉아 쓰레기를 주워올려도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거물이나 이게 감히면 이 사람들하고 잘 바로 앞에도 한 10cm도 안 보여요. 지금 현재 물속에 거물 같은 데 걸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잘 신경이 쓰입니다.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왕송호수는 한때 과도한 어획과 폐수 유입으로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철새들이 찾는 철새 낙원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정화 활동 초기에 2, 3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던 반면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런 변화가 반갑다면서 관광객들에게 쓰레기를 알맞은 곳에 버려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좀 쓰레기는 본인이 뭐 주머니에 넣어가던 봉지에 담아가던 뭐 마찬가지로 이 산책을 하면서도 요즘은 뭐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제대로 수거해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이 따로 되지 않도록 내 쓰레기는 내 손으로 처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배추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5%나 가격이 올랐고 무도 91%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도 가격이 뛰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그플레이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유독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 바로 한국인의 주식 쌀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주목할 숫자 키워드는 45입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겠다고 밝힌 쌀의 양 45만 톤인데요. 먼저 정부의 브리핑 함께 보실까요? 오늘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을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의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과 합치면 총 90만 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합니다. 쌀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례 없는 정부의 대량 쌀 매입, 그 배경은 뭘까요? 쌀 판매 가격은 최근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싼지 쌀값은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20kg당 4만 393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런 가격 하락의 원인은 다름 아닌 소비에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30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90년 한국인은 1인당 연간 119.6kg의 쌀을 먹었지만 점차 줄어서 2021년에는 56.9kg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에서 2인 소규모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밥 한 공기에 드는 쌀이 100g인데 1인당 하루 155g을 소비하니 밥 한 공기 값이 263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쌀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놔봐도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끝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년이 났는데 한 20% 정도 생산량은 증가를 했지만 그 풍년이 들어도 힘든 건 농민은 뭐 더 할 나위가 없어요. 풍년이 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로지 그 농협과 농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는 이른바 시장 격리 내용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현행법을 매입한다라고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부 사들여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과잉 생산쌀 자동 매입 의무화 법안인데요.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만 이번처럼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을 들어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리 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왜 지난 정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쌀 이슈로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태입니다. 예부터 풍년은 기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쌀을 주식으로 식사를 해왔고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지키는 건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은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고 있고요. 매년 20에서 30만 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WTO 협정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41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조금 더 신중하게 방법을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